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또 링크 공유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는 좀 말이 없습니다. 7월에 출발이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죠. 장이 올라도 보는 사람은 벌고, 예, 또 오히려 이제 손해 보는 사람은 손해 보고 그렇습니다. 패스도 없죠. 조금 취소만 놓고 보면 조금 뭐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이 한 2% 올랐으니까 오늘 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지난주 뭐 코스닥 폭탄 받은 거 생각하면 또 오늘 이제 다 돌려놨고,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어차피 프로라고 치면 제 채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최근 방송 이제 코스닥 700선 어쩌고 이야기를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있고, 또 좀 과하다, 예, 그런 이야기도 했고, 마침 이제 들리시죠? 예, 예. 마침 오늘 상당히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전에 한국경제TV에 가서 앵커가 묻습니다. 왜 한국증시는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데, 뭐 늘 그랬으니까 늘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업의 구조가, 예, 산업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입니다. 왜죠? 자원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름 이제 고부가가치를 하는 산업입니다. 예, 고부가가치 산업을 노리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고, 그리고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원자재라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오늘 이제 아까 동진 세비캠이나 오늘 보면, 뭐 제가 장중에 사실 말씀을 드리다가 안 했는데, 예,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이제 일본이 다시 반도체 재료에 따라서 수출을 제한한다,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한국이라는 정신은 이 대외 노출도가 되게 심합니다. 예, 훨씬 그 대외 어떤 시황에 등락되는 게 심해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환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냥 욕을 하니까 에이씨 우리는 늘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거를 좀 주시하시면서,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한국 들어오서 못 살겠다. 그럼 떠나라고. 근데 못 떠나잖아요. 사실 뭐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쉽습니까? 헬 조선 뭐 헬 코리아 해도 어쨌든 여기 소속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뭐 미국 주식에 한 50% 투자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 한 30%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든 이런 데 한 20% 하고, 이게 사실 맞아요. 저도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글로벌 그걸 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특징주 좀 체크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열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몇 가지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타결. 네, 타결이라 하면은 기존에 인상한 거 있죠.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거, 이거를 다시 없애버리는 걸 다릅니다. 인상분을 없애는 거. 당연히 어렵죠.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나름 휴전입니다. 일단은 추가 인상을 멈추는 거. 지금의 상황이죠. 3번이 이제 확전입니다. 그건 뭐죠? 예. 전면전 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사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거는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고 거기 그리 쉽게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정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긴 결정적 이유가 뭐 하회 이슈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중국 제조 2025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거 문제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려운 거고 아주 호사가들은 확전을 이야기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시장은 일단 보란 듯이 휴전을 선택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휴전은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다시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을 당연히 악재를 열어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 된 이상, 예?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돌이켜 보면 2018년도 1월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5월달, 2월달, 5월달, 10월달 폭락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5월달, 6월달인가? 5월달이죠. 5월달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작년 10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또 만났었어요. 이번처럼.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아르헨티나 G20에서. 요때 지금이랑 똑같이 했어요. 야, 우리 휴전하자. 그래서 나름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휴전을 해가지고 대략 5월이면은 타결이 될 거라 가져갔어요. 그런데 5월에 타결이 안 되고 5월 초에 다시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 작금이 상황이 왔죠. 그럼 대충 생각해도 최소한 지금 휴전 기간이니까 그럼 이때 대략 6개월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계산 빨라야 됩니다. 6개월의 시간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지금이 7, 8, 9, 10, 11 최소한 앞으로 한 3, 4달까지는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한 3, 4개월 정도에는 특별히 전면전일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러면 지금 7월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7월 말에 정확하게 7월 31일인데 지금 우리 날짜로는 아마 8월 1일에 반영이 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시장에서는 25 내리느냐 50 내리는 가지고 말을 많은데 BP라는 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를 말합니다. 채권에서는 1%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베이시스 포인트를 BP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BP는 100BP가 쉽게 말해서 이것도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죠. 100BP가 0. 이게 1%입니다. 100BP라 말은 1%예요. 근데 25BP면 0.25%, 50BP면 0.5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호사가들이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이 한 번에 50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50을 안 내리네 이랬고 말이 많았는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내려도 25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25를 내리면 저는 50 안 내리고 25 내렸다고 시장이 만약에 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럼 미친놈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왜 금리를 내립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미국은 저는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한 70%가 소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중국도 대략 이제는 한 50%가 됩니다. 오늘 중국의 이게 조금 시황이 재미없어도 자꾸 듣다 보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최대한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라는 겁니다. 50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6월 달도 4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툭 죽더니 3월 달 잠깐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내려간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란 말이에요. 전 세계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중국 다 그래요. 근데 경기가 둔화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관세를 지금 때리죠. 그럼 계속 둔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 미국 국민들이 애플 스마트폰 한 대를 아이폰을 $1000를 사다가 관세를 25% 때리면 $1250에 사야 됩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어떤 이중적인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미국도 소비고 중국도 소비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결정적으로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뭐죠? 금리를 나눠야 됩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주식의 매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7월 달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키워드가 장을 지배할 겁니다. 바로 금리 인하. 계속 한 해 만에 50bp 한 해 이제 판다고는 했으니까 금리 인하 그리고 실적이죠. 실적 발표.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지수 변동성이 좀 안정될 겁니다. 지수 변동성이 안정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지금 다우 선물이 한 200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7월 달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달을. 그럼 7월 달 미국 증시가 다시 이런 음봉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음봉을 메꿔놨 깨면 그럼 최소한 이런 흐름이 나와요. 27,000선 이제 신고가를 건드립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S&P도. 이걸 여기까지 갔으면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 그러는데 확 때려버렸다가 그 다음 봉에서 바로 감아버리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 봉은 못 나와도 도찌입니다. 7월달에 미국이 안 빠져요. 중국도 지금 보면 제가 장중에 잠깐 이 박스를 꺼놨는데 3,00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중국이 가고 미국이 가는데 우리는 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G2가 미국 글로벌 G2가 지수가 안 빠질 자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재수없는 일본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외 안정성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조금 이따 우후죽순 가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완화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변동성이 좀 안정화됩니다. 변동성이 안정화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덜 빠진다 그러는. 우리가 보통 변동성 할 때는 하락 변동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할 때는 사실 하락세가 크다고 할 때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하지 변동성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지수의 점진적 상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7월장의 분위기는